다섯 번째로 인사 올립니다. 저는 세계와 한반도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비전과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박유한 박사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천착해왔던 북한 핵 딜레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5가지 명제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제1명제, 북한 핵은 외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명제, 미국은 북한 핵과 김정은을 때릴 수 없다. 제3명제, 비핵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 있다. 제4명제, 핵체제 북한은 개혁 개방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 있다. 제5명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한반도 내일이 보인다입니다. 한국의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여야 정당 이념 노선을 초월하여 이와 같은 5가지 원시적 명제가 보여주는 현실을 직시하고 논쟁의 불씨로 삼아서 국민토론, 국민공감, 국민동의, 국민통합에 이를 수 있는 비핵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그레스와 로드맵을 다시 새롭게 짜서 국민들과 세계를 향해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지식인 여러분, 제5명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강대국 힘의 관계에 휘말린 북한 핵과 남북 관계가 한눈에 들여다 보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중국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바로 중화민족 세계 중심주의입니다. 그 밖에는 오랑캐입니다. 중국을 다민족 연합국가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거짓말입니다. 중국은 한민족이 98%를 차지하는 단일 종족 역사 전쟁 국가입니다. 중화민족이나 한족 중심 민족을 의미합니다. 1949년 중국 마오쩌둥 공산당이 통일한 국가는 중화민족, 즉 한족 국가입니다. 이후 중국의 국가 정체성은 중화, 한족 공산주의 국가, 즉 중공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공은 1978년 이전까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알기 쉽게 미국과 비교하자면 미국은 다인종 이민자 연합국가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국가 정체성은 정반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화민족 공산주의 국가, 중공은 끊임없이 인도 태평양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한반도를 항구 삼아 태평양으로 진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공은 미국 동맹에 의해 대양으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남한, 대만, 필리핀, 베트남,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제1, 2, 3 도련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2013년 이후 시진핑은 세계의 지도를 중국 중심으로 새롭게 제작하기로 결단 내립니다. 바로 중국몽과 1대1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도를 봅시다. 평면적인 지도에서 중국의 반대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형의 지구본을 돌려놓고 보면 미합중국이라고 불리우는 2개의 대양과 북극을 모두 접한 거대한 대륙 국가가 있습니다. 유럽, 독일, 소련과 일본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국 패권이란 지구적 차원의 시계가 모두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세계 중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화산, 지진, 태풍으로 공격을 받는 섬나라입니다. 일본의 대륙 진출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한반도를 점령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1910년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1937년 중국을 침략했던 이유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국에게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한반도의 꿈은 세계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의 세계적 허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한국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라는 세계의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 코리아는 하이에나 떼에 찢겨 먹히는 임팔라 신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중국에 의해, 다음에는 러시아, 그리고 마침내는 일본에 의해 먹혔습니다. 구한말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분단된 남한 대한민국은 5개의 핵무력 강대국가에 의해 포위된 고립된 섬입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핵무력입니다. 따라서 아놀드 토인비의 지적처럼 우리 한국은 지도자가 어리석거나 소수 권력층과 지식인층들이 부패하거나 잠들어 있거나 민심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면 한반도 국가는 망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위기임엔 틀림없습니다. 역사는 재현됩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한국에게 1대1로 참여를 강요하고 있고 일본은 그 틈을 이용하여 2019년 6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 전략의 선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심의 태평양 해양 안보 주도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밝힌 만큼 저는 본질과 한반도 관계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트럼프와 미 행정부는 우리 미국은 중국을 친구로서 생각했다. 그러나 중공은 우리들의 적으로 돌변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오판했고 중국에게 기만당했다. 우리는 1978년 중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머지않은 날에 중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미국은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2003년에는 미국 시장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면서 그들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 특히 2003년에는 미국은 북한핵 개발의 억지,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 주도국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핵 억지를 위해 종이 한 장 나른 사실이 없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중국 경제는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마침내 2017년 이후 중공은 이제 미국의 안보와 경제, 미국의 산업과 지역 동맹 국가들까지 위협하는 지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무역 적자는 축적되었고 첨단 산업 정보와 기술을 도둑질하는 등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 된 지 오래다. 나아가 중공은 세계 자유시장 경제 체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중공은 더 이상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의 나라가 아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국가 정체성은 스탈린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중공일 뿐이다. 미국은 공산당 국가 중공과 동행할 수 없다. 시진핑 중공은 이미 2049년까지 미국을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결론적으로 중공의 도전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고 2018년 지금 비로소 미국은 중공의 도전에 응전한다. 이 전쟁은 세계에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신냉전 패권 전쟁에 해당한다. 이 전쟁은 중국이 자유주의 체제 전환할 때까지 계속된다. 미국과 트럼프는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수행할 따름이다. 미국의 관점과 입장은 분명합니다. 2003년 이후부터 미국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중국의 실체를 철두철미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론은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 모두 중국의 만천과해,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넌다는 기만극에 당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미국은 공산당 국가 중공을 갈기갈기 찢어 발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미국의 행진을 선언한 트럼프의 재선 슬로건의 요체입니다. 반면 중공 시진핑의 슬로건은 위대한 중화의 부흥입니다.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의 깃발의 이름은 위대한 미국의 행진 대 위대한 중공의 부흥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중국은 세계 문명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갈파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은 로마, 유럽, 영국, 미국의 기독교와 같은 세계 종교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토인비의 통찰에 입각해서 중국을 연구한 실사구시와 실용,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연구한 미국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토인비의 양키 후예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지 프리드만입니다. 중국은 부흥이 아니라 붕괴를 고뇌해야 한다. 중공은 2020년에 찢겨나갈 것이다. 미중 패권 전쟁은 곧 붕괴될 공산주의 독재와의 싸움이다. 그 결과 한국은 2020년에 통일의 기회를 맞고 세계 3대 경제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다. 저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만. 다음은 피터 자이안. 세일혁명이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전환시켜버렸다. 미국은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자족은 물론 세계 최대 수출입 국가이고 세계 최고의 군사 안보와 첨단 산업 기술을 지닌 국가로서 동맹국과 함께 존속한다. 중국은 식량 불충분 국가이고 세계 최대 오일 수입국이다. 공산주의 체제를 따를 국가는 없다. 이 패권 전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일방적 게임으로서 미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디모디 존 마샬. 중국의 지형학과 지정학은 미국의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하다. 그라함 앨리슨. 미중 패권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처럼 운명화된 전쟁이다. 마이클 필즈버리. 중공은 미국을 기만했고 미국은 그들을 친구로 오판했다. 우리는 결코 중국에게 두 번 당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미국과 중공은 패권 전쟁에 돌입한다. 이것은 신냉전이다. 피터 나바로. 위대한 중화의 부흥은 산산이 부수고 쪼개버려야 한다. 중공은 세계의 역사적 도둑이고 경제 기생충이다. 나의 무역 안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갈기갈기 찢고 세계 무역과 안보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중 패권 전쟁의 인화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2017년 3월 6일 처음으로 미국 플로리다 트럼프 별장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은 역사적으로 때때로 북한은 중국의 영토였다. 큰 형님으로서 중국은 북한 핵무력의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협력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안 된 9월 3일 김정은은 제6차 핵실험으로 응답합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결론 짓습니다. 중공과 시진핑은 북한 핵무력 딜레마를 풀어갈 수 없다. 2003년 이후 2013년 10년간 중공은 육자회담 주도국으로서 북한 핵,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종이 한 장 나른 사실이 없다. 중공은 미국을 속이고 기만해왔다. 그들은 만천과해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너왔을 뿐이다.
트럼프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결론은 무엇일까요? 첫째,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개혁 개방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둘째, 미국은 2003년 중국에게 육자회담 주도국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 시장 최혜국 대우를 했으나 중국은 종이 한 장 나른 사실이 없다. 셋째, 북한 핵은 오로지 미국이 직접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중공이 미국을 도와줄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란 핵도 마찬가지다. 중공은 미국의 적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은 공산주의 체제 중공을 응징해야 한다. 넷째, 미국은 북한 핵 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다. 북한이 거절한다면 중국과 핵체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응징하며 북한이 중공의 동맹이 아니라면 평화적인 포괄적 협상을 벌여간다. 그 결과 미중 패권 전쟁 핵심은 5가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과 중국 간의 경제전쟁, 즉 관세와 무역, 첨단산업 기술정보, 환율과 금융, 기업 퇴출 등 경제전쟁입니다. 둘째, 동맹 간의 군사력 전쟁 양상입니다. 특히 북한 핵 억지를 포함한 한반도 주도권 전쟁입니다. 셋째, 이란 핵 딜레마와 남중국해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의 주도권 전쟁입니다. 넷째, 미국과 중공의 정치 체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1인 종신집권 공산당 일당 체제 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종교와 인권 전쟁입니다. 미국은 신장 위구르와 티벳의 독립의 자유, 인권을 존중하고 대만의 독립과 홍콩의 자유 인권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 같은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건국 이념에 명시된 범세계적인 인권 가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는 적당한 타협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전쟁은 소련이 망한 것처럼 중공이 붕괴되거나 미국이 망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승자가 세계의 진정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식인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으로서 저의 생각은 엄혹한 강대국 미중 패권 전쟁의 현실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양패 구상당하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즉 모두가 패자가 된다면 한국의 피해는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중간선의 타협은 없습니다. 오직 승자만 존재하고 승자에 의해 한반도의 미래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5명제 결론 짓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공이 승리한다면 10수년 내 남한은 붕괴되고 중공의 영향에 의한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재통합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만약 미국이 승리한다면 수년 내에 북한 체제는 붕괴되고 한반도는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남한을 중심으로 재통일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당면한 엄정한 현실이자 구현될 오늘입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두 고래 싸움에 휘말린 새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6편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 즉 우리가 새우가 아닌 상어가 되거나 또 다른 고래가 되는 길은 없는지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제5명제 미중 패권 전쟁 속에 한반도의 내일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